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나는 분명 대학을 나왔고 열심히 사는데 건물주 아들인 쟤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격차 없는 북한 가서 살든가 라고 하면 킹받죠. 오늘 들고 온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패턴과 패자가 되는 패턴을 두 아버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똑똑하지만 가난했던 친아빠, 그리고 교육은 못 받았지만 돈에 대해선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옆집 마이크네 아빠입니다. 참고로 이 책 4천만 부 팔렸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베스트셀러는 대중적이라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말은 즉 이 책도 전문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과 자유를 추구했던 두 아버지의 인생, 기요사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출발합니다. 저자 이름은 로버트 기요사키,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의 어릴 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살았던 곳이 부자 동네 끝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초등학교를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요. 어느 날 친구들이 기요사키만 빼고 별장에 가서 놀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기요사키는 아빠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지만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줘요. 내가 옆집 마이크네 아버지랑 같은 은행을 다니는데 거기서 마이크네 아빠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볼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진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마이크네 아버지는 우리 아빠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은 거죠. 당시 기요사키네 친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아버지의 가르침은 항상 이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이크네 아버지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던 거죠.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우나 싶었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이분은 굉장히 기가 세 보였다는 거예요. 기요사키를 한참 기다리게 하다가 들어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무언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랑 너랑 내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약속을 하면 돈 잘 버는 방법 알려줄게. 아이들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수가 시간당 10센트예요. 이게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이크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당연히 열받죠. 기요사키가 마이크네 집에 찾아가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가 언젠가 분노할 때가 올 거라 그랬어. 그때 널 데려오라 그랬거든. 그게 지금인 것 같아. 내일 우리 집으로 오면 돼. 라고 합니다. 기요사키는 당황했지만 다음날 마이크네 집에 가서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구두 세고 사기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마이크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난 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교육은 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겐 어려운 사회 얘기를 해줘요. 지금 네가 느끼는 분노는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른들의 마음이란다. 그들은 실제로 바쁘게 살지만 크게 인생이 변하지 않지.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건 정부를 욕하거나 고용주를 욕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건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란다. 기요사키는 어리둥절하죠. 친아빠와는 너무 다른 소리를 하니까. 이번에도 마이크네 아버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면 이제부턴 돈을 안 줄 건데 할 거니 말 거니 라고 해요. 결국 마이크와 기요사키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역시 마이크네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게 직원으로 일하는 한 여사님이 많은 양의 만화책을 표지만 찢어서 버리는 걸 보고 기요사키가 어차피 버리는 거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팔지만 않으면 가져가도 좋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부터 마이크와 기요사키는 빈방에 책을 차곡차곡 쌓고 동네 친구들에게 각각 10센트씩 받으면서 그 공간을 빌려줘요. 이걸로 일주일에 9.5달러를 벌게 된 마이크와 기요사키는 마이크의 아버지, 즉 부자 아빠의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제 공부가 시작돼요. 이후로는 흔히 들을 법한 자기개발,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아빠의 가르침의 핵심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이 두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가난해진다는 건데 왜 사람들은 직장에 얽매일까?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와 동시에 돈은 벌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감정의 혼선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전문적으로 잘해서 그걸로만 돈을 버는 사람은 점점 더 고이게 돼 있고 기술이 내 일자리를 뺏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 조금씩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기요사키가 마이크네 집에 처음 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회계인,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모으되 전문가에게 돈 쓰는 건 아끼지 마라 예요. 즉 배움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둘 다 교육을 중요시했지만 직장을 얻는 교육이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교육이냐가 달랐던 거죠. 이 가치관 차이로 두 아빠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돈이 없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은 저걸 못 사. 저걸 가지려면 뭘 해야 할까? 그러니까 개척하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부자 아빠는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부자들은 세금에서도 많은 이득을 본다. 그들은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을 내는 반면 고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떼간 뒤에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안 되면 이 불리한 게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 잘 버는 방법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습관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습관. 책에선 마치 돈이 증폭제와 같다 그래요. 어차피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사는 명품의 가격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적 성향이 강한 지출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왜? 부자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돈이 더 많아지면 자산이고 더 적어지면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처럼 생각하고 플러스를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뭐든. 저자가 어릴 시절은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막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의 소비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동차 같은 고가의 제품들이 엄청 팔려요.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때가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새 차를 구매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이 호황기였는데 보통 호황기 때는 플렉스를 많이 하지 저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부자 아빠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되게 중요한 건 이 두터운 세대가 은퇴할 시기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세게 맞습니다. 글로벌 대폭락이에요. 사람들은 미국 자본주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락가는데, 이때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옆집 철수도 돈을 빌리고 훈이도 돈을 빌리는데 나도 빌려야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다 같이 망하죠. 이런 사례는 우리도 겪었고 옆나라 일본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식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근본위제를 포기한 그 시기부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선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기요사키의 친아빠의 길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르면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돈을 못 벌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본소득에서 유리한 사람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 미국 상위 1%의 재산이 49% 증가했어요. 전체 증가량 중에 상위 1%의 증가량을 한번 보세요.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돈을 잘 굴려야 부자가 된다 쪽으로 가니까 내 커리어 정점 찍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단 적당히 잘하고 투자를 잘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가 과연 이로운가 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부자가 되는 길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길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에게 유리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좌절감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회의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젊은 층들이 점점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 사회였다면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내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까. 현실은 하나둘 포기하게 만드는데 옆에서 잘 살아봅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난한 아빠와 같은 삶은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리. 당신이 좋든 싫든 세상은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난한 아빠도 부자 아빠도 둘 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 하나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온다면 내가 가난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